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들의 과학 선생님으로 변신하는 한 엔지니어. 11년째 야학 교단을 지키며 흰머리 여학생을 80명 넘게 졸업시켰습니다. 보다 많은 늦가기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어려움을 마다 않고 교단을 지키는 김기훈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이 직장에 다니면서요 야학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누굽니까? 네, 오늘 주인공 김기훈 선생님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낮과 밤의 삶이 다른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낮에는 유명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밤에는 고등부 과학 선생님으로 변신을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엔지니어로서 야학 선생님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떤 게 먼저냐라고 따지면 야학 선생님이 먼저입니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입사하기 전부터 대기업 직원이 되기 전부터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뭐 가까운 인근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차로 무려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저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밤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피곤하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강의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입니다. 80년대, 90년대 보면 이게 교정에 야학합니다 하면서 모집합니다 이런 강사들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인지 김기훈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상도시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못 배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관광객들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 어린애들이 있는데 그 어린애들이 집에서는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사니까 공부를 못 가르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야학을 신청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야학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야학을 가르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은 어떤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과학 관련돼서 엔지니어잖아요. 아마 아까 보니까 그 과학 관련돼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학생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살인가요? 대다수가요. 60대에서 70대입니다. 아. 이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과거에 이제 이 60대, 70대 학교 못 다니신 분들은 그 전에 몰아줬잖아요. 장남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공부 안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먹고 살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학교 간다는 거 사치였고 이런 분들. 그래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정말 저분들 만나보면요. 이 배움에 대한 한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이 배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이 주 학생들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사진 나가 보니까 그 배움에 목말랐던 분들에게 이제 그 교육을 했던 그 장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김기훈 선생님은 야학 강의를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다는데 특별한 계기로 다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좀 더 들어보죠. 그래서 잠깐만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야학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가 끝나고 졸업식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 4월 달쯤 돼요. 연락이 왔죠. 졸업식에 혹시 참가할 수 있으면 좀 와라. 그래서 야학 졸업식을 갔는데 초반에 한 6개월 정도 했던 그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소감문 발표 같은 걸 할 때 어머니가 그거를 읽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배움에 한이 돼서 뭐 자식들한테도 창피한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우시는 거 보고 그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안 되겠다 이래갖고 그때 바로 다시 오게 됐죠. 그래요. 어머니 세대 중에 이게 배움에 한이 맺힌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저렇게 야학을 통해서 학문을 이어가는데 한 11년 동안 80여 명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서요? 네, 아마 선생님이어도 많은 학생들 중에서 꼭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학에는 최고령 70대가 넘으신, 이른이 넘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신다고 하는데요.
6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곤지암에서 천호동까지 이게 버스로만 오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2시간 이상 걸려요. 네, 매일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러 오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 암기하는 거나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기가 어려운데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날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고등학교에 지금 재학 중에 있다라고 하셔서 김기훈 선생님께서 이 할머님을 보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과학이에요. 생물, 화학, 물리. 물리에서 물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물리, 기억이 화학 나는데 너무 어렵죠. 정말 왜 어려워요. 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김기훈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요. 실생활에 접목하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뭐 차가 평행 주차가 돼 있을 때 어떻게 잘 밀리는지, 그런데 왜 잘 밀리다가 또 갑자기 뒤로 오는지, 뭐 이런 원리라든지요.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원리로 냄새를 맡게 되는 건지, 어떤 호르몬이 배출됐을 때 아기가 생기는지 이렇게 쏙쏙들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요. 아마 귀에 쏙쏙 들어왔나 봅니다. 그리고 교재도 직접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박지훈 변호사도 강의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가면은 쏙쏙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법학 과목 가면은 저 할머니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문제가 과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사회 과목은 지금 뭐 칠판에 나온 그 단어들 기억은 나는데 저거 다시 배우려고 생각하면 신생대. 수렴형, 방사형 방사형.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화석인데 보니까. 할머니께서 저걸 다 배우신다니까 너무 대단한 근데 것 같아요. 저렇게 또 약을 통해서 저기 네. 가르칠 수 있었던 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11년간 이 김기훈 선생님 야학을 했는데요. 야학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걸 하려고 하다 했던 적이 있는데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듯이 이번에는 좀 변경할게요. 목요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쉬겠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김기훈 씨 11년간 한 번도 수업에 늦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네요. 대단한 거거든요. 얼굴 보시면 성실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직장에 있으면 상사가 뭐 야근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회식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려운데 직장 동료들이 야학을 하는 걸 알고 배려를 해준 겁니다. 예. 이 부서 회식은 수요일 날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 되면 일을 하다가도 동료들이 나가라. 내가 해줄게. 가라고? 집에 가 빨리 하러 가야지. 이렇게 동료들이 배려를 해준 덕에 11년간 이렇게 야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자, 이 김기훈 선생님이요. 야학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마음에 남았던 글 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야학의 꿈 다짐했었지. 텅 빈 머리와 책가방에 갈망하던 배움을 차곡차곡 눌러 채워야지 하고. 근데 어떻게 할까? 아직도 가벼운 이 가방 망설여도 본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어본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 야학이 반지하에 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습기가 되게 많이 차서 곰팡이가 되게 많이 쓸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언제 관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계속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선생님들도 계속 꾸준히 들어와서 어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졸업하시면서 그러면서 대학도 가시고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 야학은 뭐 그냥 일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11년 동안 이제 80여 명이 이제 졸업을 했다라는데 아마 졸업식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얘기했잖아요. 눈물바다가 된다고 하면서 배움에 한이 맺혀서 그것을 졸업했을 때 그 졸업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뿌듯한 일이 없을 건데 또 이 선생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